세계사 공부법 특강을 함께할 이지은입니다. 자, 우리 세계사예요. 세계사 수능과 내신을 같이 대비하고 싶은데 짠! 세계 지도를 한번 쫙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지역의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세계사를 정복해야겠다. 마치 세계를 정복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지금 이 공부법 특강을 함께 할 텐데요. 시중에 굉장히 많은 공부에 관련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책들을 다 우리가 마스터를 한다면 정말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1등을 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선생님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공부법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없는데 선생님 거기 왜 계시는 겁니까? 아주 우리에게 모든 수험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부법은 없지만 그렇지만 세계사라고 하는 이 과목의 특성을 내가 저렇구나 라고 해서 효율적으로 좀 알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노력을 덧붙여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조금은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조금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학습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들을 다 읽고 우리가 와 1등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세계사를 접하는 마음부터 조금 새롭게 가져가야 되겠구나. 바로 그러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당연히 세계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역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세계라고 할 때 우리 아시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까지 전체적으로 정말 세계 구석구석에 대한 내용을 다 습득을 하는 게 세계. 그리고 사라고 할 때는요, 과거의 사실을 우리가 기록한 걸 얘기를 합니다. 동양적인 의미 그리고 서양적인 의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전 세계를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뚫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팩트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를 해 두시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사건이 결국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축에서 우리가 세계사를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크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세계사의 특징을 알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좀 커다란 원론적인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세계사에 해당하는 거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공부 모든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수능이냐 내신이냐 따지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학업에 관련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선생님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일단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세계사 선생님 수능 1등급 하겠습니다. 그게 목표예요. 또는 내가 선생님 내신에서 중간에서는 이 점수로 1등급, 기말에서는 이 점수로 해서 결국에 1등급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목표입니다. 물론 뭐 어떤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또는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져도 좋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를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는 암기에 좀 취약해요. 암기에 취약하다면은 이러한 어떤 세계사처럼 조금 몇 개는 암기해야 될 과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나의 취약점을 알았을 때 분명히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수학도 나는 수학 못해요가 아니라 계산 부분에 있어서 못한다든지 원리에 있어서 못한다든지 분명히 나의 목표 다음에 이 자신의 개선점 찾는 과정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세계사를 공부할 때 내가 요 분량, 요 기간까지 요렇게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는 계획이 없다면 정말 닥치는 대로 하게 되고요. 닥치는 대로 공부를 했을 때 결과도 굉장히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손에 가는 대로 막 공부를 할 것을 끄집어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월계획, 주계획, 일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는 게 아주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고요. 이건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세계사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세계사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의 특성상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능과 내신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개념. 모든 사회탐구가 마찬가지인데요.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사에서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세계사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떠한 사건이죠.
뭐 명예혁명이 뭐냐, 르네상스가 뭐냐, 이런 형태의 어떤 명확한 개념을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로는 이거 역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흐름을 쫙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흐름은 여기에서 우리가 연표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 그 사이의 시기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모든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세계사에서 반드시 잡고 가야 될 흐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생님 저는 정말 암기가 안 돼서 세계사랑을 영영 빠이빠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모든 사회탐구 과목 그리고 세계사도 마찬가지로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그냥 암기를 할 수 있겠죠. 순서대로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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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라고 하면서 기억을 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역사, 세계사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다 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암기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지도. 우리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지도를 동떨어뜨려 놓고 공부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뭐 세계지리나 이렇게 같이 또 선택을 했다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 있을 수 있고요. 그 밖에 뭐 동아시아사나 한국사 같이 공부하면서도 역시 시너지 효과 있을 수 있는 과목이 또 세계사입니다. 지도는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단순한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사료와 자료를 주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사건인지를 파악하고 정답을 고르는 문항이 바로 세계사 문항이기 때문에 우리 사료 분석도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계사의 아주 커다란 틀이에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세계사를 커다랗게 일단 가져갈 텐데 요거는 우리가 기본 원론적인 얘기고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계사는 많은 친구들이 너무 방대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공부합니까? 막 공부하면서도 화내는 과목이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한 만큼 굉장히 성적이 딱 결과적으로 나오는 아주 정직한 과목입니다.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목이 노력한 만큼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지만 특히 세계사는 한 친구와 하지 않은 친구가 정말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범위가 많아요. 방대해요. 맞아요. 하지만 그 방대한 범위를 나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빼야지 저기는 빼야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만 다 훑고 가도 예전에는 정말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오지만 노력한 만큼 정직한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라는 거 자신감 갖고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사는 사실은 강의를 좀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혼자 공부하셔야 돼요. 자기 주도적 학습하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복습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은 나의 몫이지만 세계사는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 결국에 그 이야기를 풀어주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꾼이 있는 경우에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배경 지식이 잘 쌓아진단 말이죠.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우리 세계사만큼은 강의와 함께 하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강의는 선생님 강의일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런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혼자 교과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끔 강의를 반드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바이블은 사실은 교과서입니다. 물론 교과서 이런 거는 아니지만 교과서가 이 아주 방대한 분량의 세계사를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 번 읽으셔서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선생님은 교과서를 씹어먹어라 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이것을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여러 번 보면서 눈으로 익숙해지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교과서는 사실 시중에 한 가지 종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판사마다 좀 다르고 또 방점을 찍고 있는 그 주제나 분량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연계 교재로 빠짐없이 놓친 부분 없이 또 세계사를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아메리카사나 아프리카사처럼 예전에는 좀 비인기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이러한 비인기 지역을 공략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와, 중국사 많이 나와. 와, 서양사 많이 나와.
이렇게 해서 중국사와 서양사만 공부를 하다가 다른 지역을 놓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인기 지역을 반드시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숲과 나무를 함께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사 전체를 쫙 한번 훑고 이게 그래서 근대의 의미구나, 이게 바로 현대의 중요한 의미구나 라고 하는 좀 커다란 안목도 중요하고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세계대전이 이러한 형태로 전개가 됐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고 라고 하는 그 사건 하나하나의 어떤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큰 그림과 작은 나무를 같이 보고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면요. 공부 방법도 좀 색다르게 할 수 있고 여러모로 복습도 잘 되고 세계사에 아주 적합한 학습 방법이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일단 선생님이 항상 계획을 세워라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세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을 놓고 봤을 때를 얘기를 할 때 6월 모의평가가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를 기점으로 모든 과목의 개념이 한 번씩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세계사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개념을 마스터를 하시고요. 이때 개념은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뼈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오시면 되겠고, 교과서나 아니면 우리 수능 개념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기본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수능 특강 교재가 일찍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가지고 조금 더 내가 심화로 하셔도 되고, 아니 나는 일단 6월까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가고 여름방학부터 6월 모의평가 이후부터 달릴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뒤에 이제 9월 모의평가를 기점으로 해서 수능 특강을 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능 특강 플러스 이제 우리 기출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수능 특강과 약점을 같이 공략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 방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 대청소를 하면 깨끗하지만 그 다음에 청소 안 하고 있으면 먼지가 수북이 쌓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대충 청소를 한다면 수북이 먼지가 쌓이는 일은 없어요. 여기에서 바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망각의 고통을 우리가 잊기 위해서, 망각의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한 번씩 훑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요. 6월 평가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한 번을 가져갔다고 치면 9월 평가까지는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방 청소를 하듯이 2번, 3번 정도는 훑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11월 수능까지는 수능 완성과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셔야 되겠죠. 수능에서는 이렇게 가고요. 우리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근데 우리 보통 이제 1학기 거까지만 성적 사정이 되니까 수시 경우에 정시를 제외하고 1학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중간과 기말에 맞게 개념을 완벽하게 마스터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6월 모의평가 기점, 그리고 내신 기점, 내가 1학기 때까지 이렇게 계획 세워야 되겠다. 계획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계획을 세워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좋잖아요. 세계사는 이렇게 교과서도 있고 그리고 이 연계교재도 있고 교과서와 연계교재만으로 충분히 1년 계획을 세워서 따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정말 선생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세계사는요. 중국사, 서양사, 각국사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중국사는 6, 7문항, 그리고 서양사는 8, 9문항, 각국사는 5, 6 문항. 하지만 이게 고정된 것은 아니고 또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중국사와 서양사 연결돼서 또 중국사와 일본사, 인도사 연결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대략적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고, 이렇게 각각의 어떤 지역에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흐름을 쭉 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개념까지는 교과서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지역별로 하셔도 되고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추천을 드린다면 일단은 학교에서 내신을 하지 않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별로 하시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내신으로 내가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과서 순서대로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6월까지는 반드시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잡고 가시면 좋겠고요.
하나 정말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것은 메모를 해서 어딘가에 좀 붙여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출제자의 의도를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고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내신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출제가 돼요. 그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죠. 그리고 수능은 어떻습니까? 평가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전통적으로 중요한 주제니까 당연히 나오겠지? 이거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쭉 보니까 요즘에는 아프리카사나 아메리카사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출제자는 이렇게 흐름에서 연표 묻는 걸 좀 좋아라 하는구나. 이런 형태로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고요. 내신과 수능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수능의 선택 지문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 내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 수능 문제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에 수능과 내신 따로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선택 지문에 반드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끼고 사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보면서 눈으로 익숙해지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6월과 9월 모의평가 반드시 분석하셔야 됩니다. 세계사는 특히 6월과 9월에 나왔던 주제, 수능에 나올 확률 굉장히 크겠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던 아주 생소한 어떤 지역 아니면 조약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한다면 요거다, 요건 나오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수능을 철저하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수능까지 가져가야 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거 말고 선생님 잔소리 몇 개 남았거든요. 잔소리 조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공부는 나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 나 스스로 하는 공부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첫 번째로 공부법에 정답이 없어요. 처음 선생님이 책들 보여드렸죠? 학습법, 공부법에 대한 책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간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거 본다고 해서 내가 공부 잘해요? 아니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 없다고 처음에 얘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강의도 봐가면서 이렇게 여러 조언을 들어가면서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떤 정도는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한다. 이 상황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계획을 반드시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지쳐서 내가 나를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결국에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수능날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중간고사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하루를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일 조금 더 열심히 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다가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정말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노력이라고 하는 거, 나 열심히 노력했어 라고 하는 거 정말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성찰, 끝없는 자기 성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노력했을까? 내가 저 똑같은 등급을 받는 다른 친구보다 조금 더 노력했을까? 내가 계획한 만큼보다 더 많이 노력했을까? 결국에 내가 목표 도달했을 때 또는 그 목표보다 조금 더 나아갔을 때가 노력했다 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노력을 정말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결국에 내가 얼만큼 가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노력이라는 것도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간 게 노력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만큼이 1시간이야. 근데 내가 1시간 1분을 했어. 그게 노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쭉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정말 선생님이 정말 꼭 얘기해드리는 그런 말인데 마지막 이거 끝없는 무한 반복만이 결국에 완벽을 만든다라는 거죠. 무한 반복, 완벽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세계사 마찬가지예요. 반복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우리 앞에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아까 성질이 급해서 보여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화려한 어떤 찬란한 봄이 우리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능이 끝나고요. 3월에 어떤 캠퍼스 교정에서 분명히 막 룰루랄라 하면서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대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면
선생님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 결과가 정말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종에서 어떤 봄을 맞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들 다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봄을 맞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봄 그림을 좀 준비를 했고요. 선생님이 얘기한 것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에 자신의 위치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반복학습을 하면서 다가가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세계사는 옆에서 선생님이 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오늘 봤던 거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하시고요. 우리 세계사 1등급을 위해서, 수능 만점을 위해서, 내신 1등급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